매일 이걸 까먹네. 그래서 오늘은 뭐 요거부터 할 텐데 요것도 뭐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렉탱귤러하고 코사인 뭘 곱하는 걸로 되는데 요거 뭐 다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임 도메인에서 뭐 xt랑 이미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yt다. 요걸 구할 때 이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구해라. 응? 풀의 트랜스폼 구해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주어진 게 있지 물론 x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페어가 xf로 주어지고 그 다음 y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페어가 yf로 주어질 때 과연 xt 곱하기 yt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 뭐 아마 다 알 텐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f 둘 다 주파수 yf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뭘로 바뀐다고? 곱하기가 뭘로 바뀐다고? 컨볼루션으로 바뀌어요. 컨볼루션.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곱하기가 되고 쏘리 잠깐만 전화가 와. 여보세요? 아, 나 지금 취업 중이라서. 컨볼루션이고 곱하기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거꾸로 되니까 여기에서도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XT가 여기서는 이제 렉탱귤러가 되는 거네. 렉탱귤러 요 그림에서. 그래서 렉탱귤러 타워 오블 T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타워분의 T가 되는 거고 T 오블 타워가 되는 거고 그래서 XT가 렉탱귤러 T 오블 타워에다가 YT가 여기서는 곱하기인데 코사인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파이 이게 코사인 100파이 t가 되네. 100파이 t. 코사인 100파이 t. 이렇게 되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풀의 트랜스폼 구하라 하면은 요 각각을 이제 일단 먼저 풀의 트랜스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각각을 풀의 트랜스폼 렉탱귤러를 풀의 트랜스폼 하고 뭐 오늘 그거네. 싱크의 타우 f 이렇게 되고 그다음 코사인 요거는 이제 2파이 ft가 2파이 곱하기 50t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주파수가 5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2분의 1의 델타의 f-50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50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타우의 싱크에 타우 f에다가 곱하기는 컨볼루션으로 바뀌고 이게 2분의 1의 델타의 f-50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50 이렇게 되니까 뭐 2분의 1 타우는 뭐 나오고 일단 2분의 타우는 나오고 그럼 싱크하고 델타 펑션하고 어떻게 돼? 컨버션 돼 있으니까 이제 시프팅은 되겠지. 시프팅. 싱크가 타우의 f-50 50만큼 시프트하는 거고 그다음 플러스 싱크의 타우 f 플러스 50만큼 시프트하는 거죠.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렉탱귤러 XT고 XT 요 첫 번째가 XT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 두 개 곱한 거 이제 주파수 도메인이고 이게 XF가 이렇게 되면은 XF가 이거 싱크 펑션으로 나오잖아. 타우 싱크 이게 타우 싱크 타우 F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파수가 이게 아까 어떻게 F0 여기서는 F0 이게 1000이네. 내가 지금 아까 잘못 봤네. 이게 500 주파수가 F가 500이 되겠네. 2파이 곱하기 500T가 되겠네. 500이네. 500. 내가 아까 이거 100으로 봐가지고 100으로 봐서 이걸 했었는데 이 100을 1000으로 바꾸고 이 500으로 해야 되겠네. 500. 이게 500, 500, 500, 500 이거 다 500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주파수가 이렇게 시프트 한다는 거, 요 F0로 시프팅,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고 0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뭘로 F0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F0를 중심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로. 뭐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렉탱귤러 펄스가 렉탱귤러가 이게 타우의 싱크 타우 F가 되고 요게 이제 요걸 우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렉탱귤러 T 오블 타우 이걸 이제 이게 디지털 펄스라고 그래요. 디지털을 쓸 때 0과 1을 할 때 디지털 펄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는 이제 렉탱귤러의 이게
T 오브 F 이거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되면은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XF가 똑같은 잘 봐봐. 1번 그림하고 2번 그림하고 1번 그림 요거랑 2번 그림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는 위에 거는 타임 도메인이고 하나는 주파수 도메인이고. 근데 이게 왜 1번은 디지털 펄스라고 그러고 2번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고 그런다고.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고 그런다고. 왜 그러냐? 하나는 왜 디지털 펄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고 그러냐? 왜냐하면은 이 두 개가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XT고 하나는 XF로 바뀌었는데 왜 이름이 왜 이렇게 다르냐? 뭐 디지털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가 아니라 디지털 뭐 프리퀀시 펄스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고 그러냐 하면은 보통의 경우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은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는 뭐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LTI 시스템이면은 어떻게 XT를 통과해서 만약에 HT를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YT가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고? X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돼. 컨볼루션.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면은 컨볼루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응? 그렇게 되니까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이고 이게 타임 도메인. 타임이고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프리퀀시에서 보면은 XT가 XF가 되는 거고 그래서 LTI가 이게 이제 HT가 돼 HF가 되는 거지. 그래서 YF라는 게 어떻게 된다고? XF에다가 곱하기 HF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게 이제 컨볼루션 HT가 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 HF가 된다고. 그럼 만약 여기에서 HF가 이게 아까 봐봐. 이게 이제 렉탱귤러 펄스 이렇게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0부터 이게 이제 T 같으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F 같으면은 두 개가 곱해진다고. 곱해진다. 그럼 렉탱귤러 펄스에 하고 뭐하고 곱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예요, 이게? 이거는 수학으로 수직적으로 나타나면 1 아니면 0으로 된다고. 언제? F가 2분의 t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f가 2분의 t보다 더 클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xf가 요래 곱해지면은 두 개가 xf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잘 보세요. 이 xf가 예를 들어서 요런 거였다. 요런 거.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거랑 곱하기 0부터 f 이렇게 된다. 0부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t고 2분의 t 이 두 개를 곱한다. 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t고 여기가 2분의 t다 라고 하면은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주파수 도메인에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야? 곱하면은 이렇게 보인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잘 봐봐. 이거 2번을 잘 알아야 되는데 2번은 1 아니면 0이라고. 1 아니면 0이라고. 이게 0이라고. 0. 0하고 뭘 곱한다. 무슨 말이야? 0하고 뭐하고 곱하면 뭐가 돼? 0이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요 구간,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하지 말고 요걸 이제 좀 같이 보려면 요렇게 시프트해서 보면은 정확히 더 정확해져. 요렇게 요렇게 요 두 개를 요게 이게 2번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하고 1번 요 두 개를 이제 곱하는 거잖아. 이게 곱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곱해야 되는데 이걸 곱한다라는 건 요 위에 거 XT랑 요게 XF랑 요게 이게 HF인데 HF 요 HF라는 건 1 아니면 0이라고. 1 아니면 0.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볼 때는 두 개를 곱하면은 우리 눈을 보는 때 요렇게 보인다고. 요렇게. 요 사이에는 요 사이에서는 이게 0이고 얘는 다 0 곱하기 0이니까 요 사이에서는 원래 거가 요렇게 이게 뭐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야? 이게 2분의 t f가 2분의 t에서만 원래 신호 원신호인 xf를 통과시키고 뭐야 f가 2분의 t보다 큰 구간에서는 원신호를 xf가 통과 안 되거든. 안 된다고. 이게 신호를 통과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요 구간에서만 통과를 시킨다고. 요 구간에서만. 어떤 특정 구간에서만 통과를 시킨다고. 그런데 주파수가 보니까 0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뭐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주파수 측면에서는 로우 프리퀀시 측면이야. 로우 프리퀀시를 통과시키는 거야. 로우 프리퀀시를 통과시켜 주거든. 그래서 이걸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걸 이제 왜 그러면 이건 로우 패스 필터라고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러면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러냐? 아이디얼은 어디로 왔냐? 왜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아이디어라는 말은 왜 들어갔냐? 아이디얼이라는 건 이거 아이디얼하다 뭐 아이디얼하다라는 거 할 때는 주로 이상적인 이런 말이거든요. 이상적인 무슨 말이에요? 이거 현실에 구현되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상적인 현실에 할 수 없다. 왜? 이 왜 구현할 수 없는 거야? 예. 왜 아이디얼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 너무 좋거든. 이러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로페스 필터가 될 수 있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걸 못 만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RC 필터 이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필터 이런 거 만드는 거지. 이걸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가 RC 필터 뭐 이런 것도 만드는 거야. 필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V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뭐 R하고 뭐 이렇게 해서 커패시터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C하고 R 요런 거 막 뭐 붙여가지고 한다고. 그럼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되는 뭐 되고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되고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뭐 이렇게 되는 뭐 이상한 이상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왜 이런 거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현실에서 왜 구현이 안 되느냐? 렉탱귤러 F를 아까 이거 어떻게 된다고? 렉탱귤러 F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렉탱귤러 F를 요걸 구현하려면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나타나는 거 뭘 구현해야 돼? 요걸 만들어야 된다고. 싱크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임 세상이잖아.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싱크 펑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싱크 펑션을 만들 수가 없다고. 왜? 싱크 펑션이란 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존재해야 되거든. 이거 렉탱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만들려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만들려면은 똑같은 페어인 내가 지난 어제 얘기했잖아.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건 이게 싱크 펑션을 변환을 해서 로페스 필터가 되는 게 아니라 로페스 필터의 다른 면이라고. 그러니까 동전의 다른 면이야. 동전의 뒷면이 만약에 이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같으면은 동전의 앞면으로 보면은 동전이라는 거 만들려면 앞면을 만들지 뭐 뒷면을 만들지 하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만들려면은 결국 싱크 펑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 싱크 펑션이 문제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 싱크 펑션을 만들고 있으려면은 내가 그러니까 오늘 며칠이야? 2021년 3월 10일 날뭐 3시 20분쯤에 내가 로페스 필터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부터 이 싱크 펑션을 계속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뭐 1월 1일 날 아침부터 이 계속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물론 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저기 이순신 장군이 그거북선 만들고 있을 때 옆에서 계속 이 싱크 펑션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이 파행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1592년으로 다시 돌아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 만들 수는 없다고. 그 이론적으로만 가능해. 이론적으로만. 뭐 그렇고 그래서 또 왜 또 끊어졌나 이거. 정말 골치 아프네. 자꾸 끊어지네 이상하게 이 와이파이가. 연결을 해놓으면은 자꾸 끊어졌다가 자꾸 막 이렇게 돼. 됐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이 뭐가 다르냐? 네, 얘기했지만은 풀의 시리즈는 어디에만 쓸 수 있다고? 풀의 시리즈는 어디에만 쓸 수 있다고? 박재원. 네, 교수님. 풀의 시리즈는 어디에만 쓸 수 있어? 뭐 어떤 신호에만 쓸 수 있어? 연속된 신호에서 가능합니다. 갑자기 왜 또 연속된 신호야? 야, 지금 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다 모든 게 연속된 신호야. 지금 아직 우리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어? 권순재.
권순재. 네? 잘 안 들려. 하여튼 얘기해봐. 이거 뭐 어떤 신호에만 쓸 수 있는 거야? 주파수 신호입니다. 주파수 신호입니다. 잘 안 들리는데. 디스크리트 프리퀀시에서 들립니다.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나타난다고? 그럼 나타나는 거지. 그는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어떤 신호, 이거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신호만 쓸 수 있냐고. 어떤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고. 주기 신호입니다. 주기 신호. 주기 신호. 그래. 주기 주기 신호. 신호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주기 신호. 피리어딕 시그널. 잘했어. 풀의 시리즈 그렇게 외우고, 풀의 트랜스폼은 이거 원래는 비주기 신호, 보통의 경우는 비주기 신호. 원래 뭐 사실 이 세상에 비주기 신호가 얼마나 존재하겠어. 대부분 다 비주기지. 99.99%는 다 비주기일 거 아니야. 주기도 어느 특정 영역에서만 주기가 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이 세상에. 이거 없잖아. 대부분 다 비주기라고. 물론 비주기에도 할 수 있지만은 주기에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주기 신호는 풀의 시리즈로도 구할 수 있고 풀의 트랜스폼으로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기 신호는 이걸로도 구할 수 있고 이걸로도 다 구할 수 있다고. 주기 신호는 두 개 모두 사용 가능한데, 이걸 이제 주기 신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주기 신호는 주기가 결정이 되면은, 풀의 시리즈에서 주기가 결정이 되면, 주기가 t로 결정이 되면은 뭐가 결정이 된다고? 기본 주파수라는 게, 주파수가 결정이 돼서 이 F0라는 게 1 over t가 주기분의 1이 이제 기본 주파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어떤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KF0의 배수배 되는 이제 주파수, 이제 exponential k j의 2파이 kf0t 이렇게 이게 주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주파수가 끊어져 있다라는 거야. 이게 디스크리트 프리퀀시라는 거예요. 디스크리트 프리퀀시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우리 주기 신호면은 프리퀀시가 끊어져서 나타나게 있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근데 물론 구하려면은 xk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구해야 돼. xk는 1 over t의 뭐 한 주기에 대해서 하고 xt에다가 exponential minus j의 2파이 kf0t의 dt 해서 이렇게 해서 xk 각각 그 성분의 양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약간 어려우니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주기 신호도 우리가 보통 이게 이게 대표선수 xt에다가 컨볼루션에 썸의 델타의 t-nt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대표선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기 신호로 바뀌거든. 신호가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 봐봐. 이게 하나만 있다. 뭐 이렇게 동그란 요런 게 하나 있다. 0에서 이렇게 타임 도메인에서 요런 게 하나 있다. 뭐 이렇게 또 반원이든지 뭐 하여튼 요런 게 있는데, 이걸 컨볼루션에 잘 보세요. 이 델타 이 인피니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델타의 t, 그다음에 델타의 t 플러스 t, 델타의 t 플러스 2t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더하기 돼 있지. 더하기다 델타의 t 마이너스 t 플러스 델타의 t 마이너스 2t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델타랑 일단 제일 간단한 요거랑 컨볼루션 해봅시다. 컨볼루션. 쏠. 요거랑 이 XT랑 이게 XT 대표 선수 이 XT랑 델타랑 컨볼루션 하면 뭐가 나오겠어? 델타 T랑 컨볼루션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컨볼루션 하면 뭐가 나오는? XT가 나와 그대로. XT가 그대로 나오잖아. 델타 T랑 컨볼루션 하면은. 그러면은 원래 요게 나타나겠네.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겠네. 그 다음에 XT-T 캐피탈 T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프팅 되겠지. 얼마만큼? 캐피탈 T만큼. 대문자 T만큼 시프팅 한다고. X의 T 마이너스 캐피탈 T 이렇게 시프트 한다고.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아니라 어디서? T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T는 X의 T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고 뭐 2T만큼 되는 거. 요것도 X의 T 플러스 T 이렇게 되고 요것도 X의 T 플러스 2T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걸 쭉 다 그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걸 다 그리면은 합을 하면 이렇게 같이 그리면은 이렇게 본다. 이렇게 0이고 t고 2t고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t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게 t가
좀 약간 보기에 주기적으로 안 보이는데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같은 걸 그린 거야. 내가 좀 그림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원래 신호에다가 뭐 임펄스 트레인을 컨버전 하면은 이렇게 주기 신호로 바뀐다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풀에 트랜스폼 구하면은 굉장히 쉽지. 뭐 그 얘기야. 이 얘기는 똑같은 걸 이게 잘 보면은 이렇게 렉탱귤러 펄스가 지금 이렇게 이게 주기마다 T0마다 여기는 주기가 T0로 돼 있네. T0마다 지금 반복이 되는 거잖아. 요거를 뭐 풀이 시리즈로 구할 수 있어. 뭐 구할 수 있어. 아까 우리가 했던 이 XK는 원업을 T0 돼 있으니까 0부터 T0에 XT에다가 어떻게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K F0에 T0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구하면 이제 뭐 싱크 펑션처럼 나와 이게. 이미 응용 수학에서 다 해봤었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게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끌어낼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 뭐 두 개 똑같은 거야. 1번으로 구해야 되고 2번으로 풀의 시리즈로 구해야 되고 풀의 트랜스폼 구해야 되고 두 개가 똑같이 나와야지 당연히. 주기 신호인데 근데 우리가 풀의 시리즈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계산을 하면 물론 뭐 좋긴 한데 계산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계산 안 하더라도 뭘 알 수 있냐면은 풀의 시리즈는 주기 함수니까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다고. 주기 함수는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니까 이게 끊어져서 나오겠구나. 근데 뭐마다 나온다고? 뭐마다? 펀다멘탈 프리퀀시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큼만 나온다고. 그래서 K의 F0마다 나온다고. K F0마다. 근데 이게 뭐 K F0, 뭐 1 F0, 2 F0, 3 F0, 4 F0 이렇게 하면은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F0 빼고 이 포리에 시리즈 할 때는 이 K만 표시한다고. K만 표시해. F0는 계속 반복되니까 생략한다고. 생략한다고. 자세한 얘기는 뭐 그냥 생략하는 거야. 이게 너무 계속 막 F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 2, 3. 요 3이라는 건 3이라는 건 요 풀의 시리즈로 나타내는데 3으로 나타냈다. 3Hz를 말하는 게 아니야. 절대 3Hz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뭘 말하는 거라고? 3F0를 말하는 거야. 3F0. 이 7이다. 여기 7이다. 7Hz를 말하는 게 아니라 7F0를 말하는 거야. F0. F0는 물론 이 T0에 따라 달려 있겠지. 이 주기가 1초냐 아니면 뭐 1 마이크로세컨드냐 뭐 1 나노세컨드냐에 따라서 이게 이 F0가 다 달라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풀의 시리즈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주기식으로 나타나면 그냥 바로 이게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게 되겠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근데 풀의 시리즈를 여러분들 뭐 해봐서 알겠지만 풀의 시리즈를 구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이게 어려워. 실제로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주기 신호가 나타나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풀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한다고. 어떻게? 대표 선수 하나, 요걸 잡는 거야. 대표 선수. 응? 이 대표 선수 하나에다가 어떻게 임펄스 트레인을 이제 컨버전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 대표 선수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A에다가 렉탱귤러 어떻게 T 오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가 2분의 T고 이게 보면은 4분의 T 버튼이니까 2분의 T0 이렇게 되겠네. 2분의 T0. 거기에다가 컨버전 뭐 하면 되겠네. T0마다 있으니까 썸의 델타의 T-N T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해주면 뭐예요? 이거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뭐 렉탱귤러 이거 하는 거 배웠잖아. 2분의 T0의 A에다가 어떻게 싱크의 2분의 T0 F에다가 아까 요 부분 컨버전 하면 뭐가 되냐 곱하기에다가 어떻게 썸의 1 오버 T0의 델타의 F 마이너스 뭐 K F0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요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싱크 펑션을 요 말은 요 뭐 T0 요거 날아갈 테니까 요건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은 요걸 이제 다시 적으면은 2분의 A에다가 싱크에 2분의 뭐 F0로 합시다. 이 F0에 F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썸의 델타의
F-K F0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F0마다 뽑아내라는 거잖아. 이건 뽑아낸다. F0마다 뽑아낸다고. 마치 프리퀀시에서 샘플링하는 것처럼 돼요. 뽑아내는데 언제 요 시그널에 요 시그널에 F0마다 뽑아내면 된다고. 그 싱크 펑션을 이렇게 그려주고 거기서 뽑아내면 되는 거지 그냥.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구하면 훨씬 더 간단하다고. 풀의 시리즈로 구하는 것보다도. 근데 두 개는 똑같아. 같은 거야. 뭐 그래서 같은 거부터 일단 알고 이거 뭐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숙제야. 요 페이지 요 22페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뭐 일단 뭐 숙제로 생각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샘플링 시어리 이거 하고 이제 끝냅시다. 이제 샘플링 시어리는 샘플링이라는 건 샘플링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 샘플링 시어리를 알기 전에 샘플링이라는 건 주기적으로 뽑아낸다라는 거지. 샘플링 우리나라 말로 표본화라고 그래. 표본. 네, 주기적으로 이제 뽑아낸다. 물론 타임 도메인에서야. 인 타임 도메인. 아까는 내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기를 한 거고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 뽑아내.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어떤 시그널가 있다. 원래 신호가 있다. 요걸 이제 주기적으로 뽑아내야 된다. 뽑아내는데 우리가 어떤 임의의 신호 xt에다가 뽑아낸다. 그러면은 그냥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에서 뽑아낸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t0에서 뽑아낸다. xt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xt를 말은 이렇게 적고 말로는 이렇게 적고 수식어는 이렇게 적어야 돼. 수식어로는. 말로는 xt를 t0에서 뽑아낸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로는 xt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 xt 곱하기 델타의 t-t0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것도 표본화라고 하는 건 주기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은 xt를 t0마다 뽑아낸다. 라고 하면은 이걸 수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xt를 뽑아내는데 t0마다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 이렇게 델타의 t-n t0 이렇게 표시한다고. 여기는 sum은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줘야지. t0마다 뽑아낸다 라고 하는 말하고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뭐 델타 펑션하고 곱하기를 한다.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기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두 개가 똑같은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식어로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뭐 우리는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무슨 철학과나 뭐 정치학과나 뭐 사회학과 이런 과가 아니라고. 우리는 뭐 전자과야. 공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논리도 알아야 되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이걸 어떤 말을 수식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이게 xt 곱하기가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 뽑아낸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걸 샘플링이라고 그러는데 시절마다 뽑아낸다. 그러면은 이거 뭐 샘플링 하는 거야.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이건 무슨 샘플링의 시어리냐고. 시어리. 샘플링 시어리.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시어리. 이거 내가 뭐 지난 얘기했지만은 시어리라는 건 아무한테도 붙여주는 게 아니야. 아무한테 시어리라고 안 붙여줘.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뭐 이론이라고 그러지. 이론. 어떤 것에 붙여준다고. 이 theory라는 건 뭐 여러분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 theory of relativity. 뭐 만유인력 법칙 뭐 이거는 뭐 law라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 돼야 돼. 뭐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뭔가 있어야 theory라고 붙이지. 뭐 개나 소나 안 붙여준다고. 그래서 요 샘플링 시어리라는 게 이제 이게 뭐냐 도대체. 샘플링 하는 거야. 뭐 샘플링 하면 되지. 이렇게 원래 이 신호가 있다. 이런데 샘플링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샘플링해도 샘플링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샘플링해도 샘플링이 되고,
뭐 아무튼 샘플링 해도 되는데 빨간색으로 해도 샘플링이고 파란색으로 해도 샘플링이고 둘 다 샘플링인데 왜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샘플링 시어리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원래 신호 있고 이걸 이제 이거 샘플링을 통과하는데 아까 샘플링을 어떻게 한다고 샘플링이라는 거 요 안에 이 내용을 뜯어보면 안에 뭐가 되어 있다고 요게 이게 이름이 샘플링이고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 썸의 델타의 t 마이너스 t 아니 nt 이렇게 돼 있다고 샘플링이라는 게 말은 샘플링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어온 시그널 요게 xt 같으면은 xt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nt 요걸 곱해준다 이 말이야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뽑아내야겠지 이렇게 샘플링으로 된 요 값들 뭐 요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빨간색으로 하나 파란색으로 하나 이게 뭐 요렇게 되나 이렇게 뭐 천천히 샘플링 해가지고 요렇게 되나 둘 다 샘플링이야 첫 번째 것도 샘플링이고 첫 번째 1과 2 모두 샘플된 거야. 샘플된 밸류라고. 샘플된 시그널이라 해도 되고 뭐 샘플드 시그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1번하고 2번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어떨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냐?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다시 원래 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다시 복원을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이걸 복원을 해야 된다고. 리컨스트럭션을 해줘야 돼. 리컨스트럭션. 뭐 우리나라로 복원이라고 하겠지. 복원을 해야 되는데 요걸 뭐 복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해서 다시 원래 걸로 돌아올 수 있느냐? 1번으로 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2번으로 하면 천천히 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샘플링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샘플링을 하면서 샘플링 시어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샘플링 시어리 샘플링 할때 샘플링 할 때 t를 결정하는 거잖아. 이 얼마마다 샘플링 할 건지 그 t를 결정하는 건데 돌아올 수 있을 만큼 다시 원래 원신호로 복원할 수 있을 만큼 있도록 샘플링 하자는 거야. 이 t를 잡자는. t를 뭐 잡는다 보다 정한다 이렇게 복원할 수 있도록 t를 정한다. 그래서 샘플링 시어리가 이렇게 복원할 수 있도록 이제 t를 정하는 거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야. 그래서 요 전체 스토리를 알고 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샘플링 시어리는 샘플링이라 하면은 우리 MT 여기 뭐 원래 신호가 있네. 원래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이제 뽑아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름은 샘플링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글로 이름은 샘플링이라고 이렇게 붙이지만은 실제로 내용물을 뜯어보면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 이게 곱하기 뭐가 됐다고? 델타의 t-nt 이렇게 된다. t마다 샘플링 한다. 이거 ts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ts라고 해놔야 되겠네. 예, ts마다 샘플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디 적당한 appropriate 어떻게 적당한 아주 적절한 뭐 이런 말이잖아. 적절한 뭐 이 정도 이게 뭐 샘플링 레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만약에 t가 너무 작다, t가 여기 너무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촘촘하겠지. t가 작으면은 촘촘하니까 그러니까 t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원신호랑 그러니까 이 장점 단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얘기했는데 뭐 봅시다. 장점과 모든 게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과 단점을 봅시다. t가 작다라는 건 빨리 샘플링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파수가 fs가 작다라는 얘기인데 장점은 원신호와 비슷하지. 비슷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단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 뭐 빨리빨리 샘플링 하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없는 거지. 많다고. 그 다음에 t를 이제 높인다. t를 높인다. 그럼 천천히 샘플링 하겠다는 거야. 천천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장점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작지. 근데 하여튼 적다, 뭐 적다라고 했나? 많다, 적다, 작다가 아니라 적다 이렇게 조금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단점 뭐야? 원신호와 안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TS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적당한 T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게 뭐 뭐든지 뭐 여러분들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텐데 뭐 나도 그런 생각을 늘 해. 도대체 적절한 게 뭐냐?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냐? 어느 게 적절한 거냐? 내 인생을 진짜 걸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뭐 그런 뭐 너무 많아. 뭐 그다음에 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뭐 온갖 옵션들이 많지. 내가 원룸을 잡아야 되는데 뭐 A 학교 앞에 잡아야 되느냐? 학교 앞에도 또 뭐 무슨 뭐 2층이 잡아야 되냐? 3층이 잡아야 되느냐? 뭐 온갖 옵션들이 많잖아. 그런 그 중에서 적절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뭐 가진 내 자원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해야 돼. 뭐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적절한 걸 잡아야 되는데 적절한 걸 잡는 게 이 세상이 제일 어려워. 어, 말은 굉장히 쉬운데 적절하게 뭐 적당히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해 준 사람이 T가 요걸 T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해주는 사람이 이제 요게 이제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하면서 쏘리 뭐야 뭐야 뭐 나이키스트가 그러니까 이제 샘플링 시어리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적절한 이제 T를 T 선정을 선택 T를 이제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이제 제시했다고 답안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TS가 어떻게 된다? 이거 뭐 하고 넘어가자. 이 T가 뭐보다 더 커. 이 T가 아니라 주로 이제 주파수로 나타내니까 FS가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된다. 맥시멈 프리퀀시 어떤 신호가 있을 때 내가 샘플링 하려는 어떤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의 타임 도메인을 보지 말고 그 신호의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그 최대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보다도 이게 최대 주파수예요. 맥시멈 프리퀀시 최대 수보다도 2배보다 더 크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2배로 더 크게. 그래서 뭐 보통 EFM이라면 EB라고도 많이 해. 뭐 밴드위스라고 해서 EW, BW라고 하기도 하는데 EB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FS는 어떻게 뭐하고 상관이 원오블 TS를 상관이죠. 뭐 TS를 합시다 이게. T라고 했으니까 T라 합시다. T라 하면은 FS가 원오블 T거든. 그럼 원오블 T가 이게 2배 FM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T는 어떻게? 2 FM분의 1 요거보다 작아야 되겠지. 똑같은 얘기야. 2 FM보다 작아야 된다. 요 얘기는 뭐 같은 얘기야.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야.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의 타임 도메인이고 요 위에 거 요게 오리지널 시그널이라고 요게 오리지널 시그널인데 이쪽 1번은 1번이라 합시다. 이쪽 1번 XT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2번 XF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거야.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XT처럼 보이는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삼각형처럼 보이는. 여기서는 이제 맥시멈 프리퀀시가 B가 되는 거예요. B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FM이 B가 되네. B 주로 B라고 적는 이유는 그 밴드위스이기 때문에 그래. 밴드위스. 그래서 뭐 B라고 주로 많이 적는데
b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xf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곱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 xt랑 델타 펑션이랑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럼 임펄스 트레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주파수 도메인에서 임펄스 트레인이 나타나잖아. 임펄스 트레인하고 컨볼루션이 된다고. 컨볼루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xt에다가 xt에다가 곱하기를 해야지 델타의 t-nt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봅시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xf랑 곱하기는 컨볼루션이 되고 이거는 t분의 싸움에 델타의 f 마이너스 k 뭐 fs 이렇게 fm이라 해야 돼. fs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똑같은 노테이션을 써야 되니까 내가 다시 이걸 다시 봐야 되겠다. fs라고 해놨네. nfs라 했네. n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서 nfs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ts야 이게 상수니까 요거는 상수 뭐 빨리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뭐야 xf랑 뭐야 델타 펑션하고 컨볼루션 하라는 거야.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프팅 되겠지. 시프팅 x가 f-n fs로 시프팅 한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요걸 보면은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xf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컨볼루션을 어떻게 임펄스 트레인하고 이렇게 컨볼루션 하면은 뭐 어떻게 나온다고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이렇게 하게 된다. 0이라면은 fs마다 EFS 마이너스 FS 이렇게 주파수 이게 다 주파수 도메인이에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반복적으로 뭐마다 FS마다 이게 FS마다 마이너스 FS 0 FS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FS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가 되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려면 이제 또 뭔가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이 나이키스트가 봤던 건 이제 이게 생각을 해봐 이게 디테일을 하려면 이게 샘플링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디테일을 하는 그 제일 중요한 뭐 첫 번째 시작이니까 이게 돼야지 되는 거야 이게 샘플링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요 문제에 이제 처음에 직면했겠지. 디테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T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어떻게 샘플링 해야 되냐. T를 너무 작게 잡으면은 원신호랑 비슷한데 아까 그 문제가 있잖아. 원신호랑 비슷하긴 한데 T를 작게 잡으면 원신호랑 비슷한데 처리할 데이터가 너무 많고 뭐 그때 당시로 뭐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잖아 컴퓨터가. 지금 아마 뭐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아마 그 처음에 나왔던 애니악보다도 뭐 수백 배만 더 뛰어날 거로 뭐 수백 배 뭐야 수천 배 수만 배 더 빨라 계산한 양이 처음 나왔던 그 엄청난 애니악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뭐 책에서 아마 처음 배웠을 때 첫 번째 나왔던 그 뭐 디지털 컴퓨터 그 나온 것보다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한 수천만 배 더 빠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처리할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이거 처리 못 하잖아.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뭐 그건 뭐 완전 불가능하지. 그럼 T가 너무 크다. 너무 천천히 샘플링하면 데이터는 작아 좋은데 원신호 비슷하지 않으니까 이 적당한 TS를 뭐 못 잡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사람들이 할 때 나이키스트가 나타나서 아 그거 뭐 별 걱정할 거 없다. 이게 2배 FM보다 더 크게 하면 된다라는 걸로 이제 한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사람 나이키스트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건 뭐였냐면은 이게 결국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 이게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 얼마마다 FS마다 반복이 되는데 이 두 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겹치지 않으면 된다고. 겹치지 않으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뭐 옆에 있는 거 이 두 개가 겹치지 않게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겹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B니까. 이것도 fs-b거든. 이게 B거든. 이것도 B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fs가 2배의
2배의 b보다 더 크면 되겠네. 2b보다. 여기서는 fm이 b로 나타났어. 2배의 b보다 더 크면 되겠네. 사실 알고 나면 너무나 간단한 건데 왜 이걸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는 아마 나이키스트가 살았던 사람들은 그 프리퀀시로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걸 못했지. 프리퀀시. 지금처럼 우리가 프리퀀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너무나 간단해서 뭐 이걸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걸 해결을 못해서 하고 있을 때 나이키스트가 나타나서 뭐 이걸 얘기하지 말자. 이걸 샘플링 시어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이게 뭐 그냥 뭐 지나가다가 그냥 얘기했으면은 그걸 뭐하는 시어리로 만들어 그냥 계란소나 다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정도는 몰랐다라는 거야. 몰랐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처음으로 생각을 했나 봐.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파수 도메인을 생각하면은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FS가 2배의 FM보다 여기는 B로 하든지 뭐 이게 B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겹치지 않는 거지 이게 겹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면 겹치. 되는데 이게 만약에 2배 FM보다 더 작다 작을 때 FM보다 더 작다 그러면 겹치잖아. 이 겹치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겹친다. 잠깐만. 겹치는 걸 우리가 엘리어싱이라고 그래. 엘리어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이 엘리어싱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게 원래 걸로 다시 복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서로 옆에 있는 거랑 겹치지 않는 그런 이제 것까지 이제 뭔가를 나타내는 거야. 겹치지 않으면은 그래서 만약에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이게 겹친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FS가 2배의 FM보다 작은 거라잖아. FS가 2배의 FM보다 더 작다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게 엘리어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단일 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걸 좀 구하기가 어렵잖아. 전화가 와서 이걸 또 빼놨더니 또 막 삑삑 소리가 나네. 그리고 FS가 2배의 FM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뭐 일반적인 신호 요런 신호 같으면은 이 주파수가 굉장히 많잖아. 이런 거 XT가 보면 이렇게 뭐 삼각형처럼 이 모든 주파수가 굉장히 이만큼이나 퍼져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 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신호는 사인이나 코사인파를 보면은 사인 코사인은 주파수가 하나밖에 없거든. 사인 코사인은.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잖아. 그 사인파에다가 예를 들어 사인 2파이 뭐 F0T라고 합시다. 이게 F0T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 2파이 F0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주기가 되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주기가 되겠네. 이게 주기. 이 신호의 주기가 되잖아. 이 신호의 사인 파이 주기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 신호를 뭐 사인파라고 하면은 이 신호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뭐 앰플리튜드는 1이라 합시다.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문제. 그러면은 1 곱하기 사인에 어떻게 2파이에 t분의 t 요렇게 되겠지. 요 신호를 나타내라. 이 수식으로 나타내라 하면은 이게 주기가 t니까 주기가 이제 사인 2파이에 t 오브 캐피털 T 뭐 요렇게 되는데 이게 t가 어떻게 t라는 걸 뭐 주파수로 나타내면은 이걸 뭐 FM이 원오블 FM이 요게 이제 FM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액션 프리퀀시가 아니라 프리퀀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밖에 뭐 FM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요걸 다시 표시하면은 sin 2파이 FMT 뭐 요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잘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신호에 대해서 이제 엘리어싱이 발생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그러면 요거는 원래는 어떻게 엘리어싱이 발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어싱이 발생 안 하려면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 좀 내가 길어질 것 같아. 요 염색이 다시 따로 적어야 되겠다. 요 신호에 대해서 sin 2파이 t분의 t 또는 뭐 sin 2파이 FMT 요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요 신호가 주어졌어. 여기서 엘리어싱이 발생 안 하려면
어떤 조건만 적용해야 된다고? FS가 어떻게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 over TS가 어떻게 이게 더 커야 된다고?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돼. 근데 2배의 FM이 뭐 여기도 뭐 있다고? FM이 1 over T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FM이 2배의 FM인데 이게 더 커야 되는데 이거는 2배의 T분의 1이 돼야 된다. 이 T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 TS는 이거는 샘플링 되는 주기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원래 신호의 주기고 이거는 샘플링 된 주기. 샘플링 주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1 over TS가 2배 1 over T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커야 된다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TS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 뭐 2분의 T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샘플링 주기가 신호의 주기의 반 주기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 샘플링하는 걸 주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샘플링할 때 주기의 반보다 더 작아, 반 주기마다 샘플링 해야 된다니까 최소한 한 주기에 최소한 한 주기 동안 2번 이상 샘플링 하라고. 사인파에 대해서는 샘플링 해야 한다. 한다라는 말이야. 이 말이 결국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사인파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사인파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 한 주기잖아. 한 주기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여기 샘플링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뭐 샘플링 하든지. 그러니까 한 주기에서 2번 이상은 샘플링 해야 된다고. 처음에 만약에 샘플링 했다 하면은 그러면 요거보다 그러니까 딱 2번만 샘플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2번만 샘플링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샘플링했다. 그러면 여기 샘플링하고 여기 샘플링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다음 주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해야 되니까 좀 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게 주기마다 요 샘플링하는 게 여기 샘플링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주기에 2번을 샘플링해야 되는데 이거 잘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샘플링하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샘플링하고 여기 샘플링했거든. 어떻게? 반주기마다 한 번씩 샘플링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밖에 샘플링 안 했네. 한 주기에 그 한 번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샘플링 했네. 그러면은 이거는 TS가 이 TS보다 작지 않다고. 이거 작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엘리어싱이 발생하는지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래 이걸 만족해야지 엘리어싱이 발생 안 하는데 이걸 만족 안 하니까 샘플링 이게 만족 안 한다고. 이게 만족 안 하니까 뭐가 발생하겠어? 이게 엘리어싱이 발생하겠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 샘플링 한 걸 이제 쭉 샘플링 한 것만 봅시다. 이렇게 샘플링 한 거 이렇게 샘플링 한 것만 쭉 모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요 샘플링 한 거 이런 것들 다 샘플링 한 것들 이렇게. 여기 샘플링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저쪽에서 요런 신호를 보내는 거보다 요 밑에 요런 신호 요렇게 된 신호를 원래 사인파라고 했으니까 요런 신호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이게 판단이 정확해 안 정확해? 안 정확하네. 원래 신호가 이렇게 된 거잖아. 1번 신호를 했는데 샘플링 주기를 이상하게 해놨더니 뭐 어떻게 천천히 움직이는 사인파처럼 우리한테 보인다고. 예, 이런 문제가 생겨.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뭐 이런 엘리어싱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이거. 엘리어싱. 그래서 뭐 그런 거고 하여튼 이 엘리어싱을 발생 안 하도록 이제 샘플링 해줘야 되는데 잘 보면은 우리가 이게 보면은 샘플링 레이트가 이게 뭐 좀 다르거든. 스피치 우리가 이게 목소리야. 이 스피치는 우리 목소리고 오디오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소리야. 목소리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듣는 소리. 소리의 주파수하고 우리가 사람이 내는 목소리하고 이게 좀 약간 주파수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보통 한
한 3.2K, 뭐 한 4K라고 하긴 하는데 뭐 하여튼 3.2K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한 200에서. 요거는 샘플링 하게 되면은 샘플링 레이트가 어떻게 돼? 맥시멈 프리퀀시의 2배보다 더 커야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6,400보다 좀 더 커야 돼. 6,400보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한 8K 정도로 샘플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다 8K로 지금 샘플링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게 뭐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강의할 때 보면 여기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 그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8K로 샘플링 한다고. 1초에 8,000번 샘플링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뭐 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 8K로 샘플링을 해. 왜 8K로 샘플링 한다고? 맥시멈 프리퀀시에 내가 낼 수 있는 주민처리가 낼 수 있는 이 목소리의 주파수를 분석해 보면은 뭐 사실 3200Hz까지 안 나오고 보통 이게 뭐 되게 유명한 소프라노나 이 정도 낼 수 있어. 그 우리 뭐 그보다 훨씬 낮은데 나는 하여튼 3200까지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3200보다도 2배의 맥시멈 프리퀀시니까 이게 맥시멈 이게 FM이라고 이게 FM. 맥시멈 프리퀀시가 이거 2배니까 6400보다는 더 커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한 8K 정도로 샘플링 한다고. 그래서 8K로 샘플링해서 하나의 샘플당 한 8비트 정도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이 실제로 64K bps를 하는 거야. 물론 뭐 이제 64K를 바로 다 쓰진 않고 뭐 이렇게 좀 뭐냐 이거 뭐 좀 약간 뭐 이게 엠팩 비슷한 뭐 하여튼 좀 오디오 코덱이라고 뭐 있어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그래서 좀 더 좀 줄이긴 줄이는데 리던던시를 더 줄여가지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이게 8K로 하고 뭐 8K 헤르츠로 샘플링하고 한 비트당 아니 한 샘플당 8비트로 바꾸거든. 뭐 그렇게 해서 한 64K 나오는데 그걸 이제 뭐 무슨 코덱이라는 걸 써서 좀 더 줄이긴 한데 하여튼 뭐 이게 64K bps가 거의 기본이야. 사람 목소리에 대해서는 64K bps.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와이드밴드 스피치는 좀 약간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좀 더 느리는 건데 한 16K 정도로 하는데 한 7000K 정도 뭐 이거는 사실 들을 수는 없고 근데 뭐 하여튼 좀 더 좋게 퀄리티를 높인다고 16K로 하는데 뭐 요건 좀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이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와이드밴드.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뭐 뭐냐 트럼펫 소리나 뭐 사람이 아무리 뭐 비슷하게 낸다 해서 트럼펫 소리나 꾀꼬리 소리 이렇게 뭐 새가 지저귀는 소리 이거 다 흉내 못 내잖아. 그런 것들 다르다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 20K 헤르츠 이게 이제 20K 헤르츠를 들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그 이제 20K가 맥시멈이니까 어떻게 샘플링 레이트는 그 2배가 더 커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한 44K로 44.1K로 K헤르츠로 샘플링을 하게 되고 오디오 시그널 이거는 이제 주로 CD 오디오야 CD. 그래서 뭐 이거 2비트가 돼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뭐 이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리컨스트럭션인데 리컨스트럭션 어떻게 우리가 복원을 하느냐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면 이제 응용 수학을 이제 거의 다 이해하는 건데 이 복원하는 걸 이게 아까 내가 아니 쏘쏘 보면은 아까 내가 뭐 요 얘기를 했었어. 이게 엑스트에다가 샘플링하고 요 샘플된 데이터로부터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데 샘플된 데이터를 가만히 앉아 생각하면은 이 샘플된 데이터로부터 이 원래 신호를 복원한다. 이 생각하면 좀 약간 황당해 이거 자체가 이게 이거 잘 봐봐 이게 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지 이거 좀 알면은 대단해. 예를 들어 이렇게 샘플을 했다. 샘플링 했다. 그럼 요 일단 요 두 개의 점 이걸 첫 번째 점이라고 그러고 이 두 번째 점, 이 세 번째 점이라 하면은 이거 원래 신호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신호다. 뭐 합시다. 예, 가정합시다. 요게 원래 신호인데 이 점으로부터 이 점 세 개로부터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걸 지금 복원을 해내야 돼.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연결하겠어? 이거 예를 들어 1번하고 2번 점을 연결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온갖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이 파란 선으로 가야 된다. 연결해야 된다고. 그게 이거 지금 대단하지. 이거 뭐 거의 불가능해.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두 개의 선을 두 개의 점 1하고 2를 연결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리컨스트럭션 한다는 건 원래 신호를 복원한다는 건 많지만 그 중에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이걸 하는 거는 거의 인 타임 도메인. 타임에서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나이키스트가 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프리퀀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돌아가서 딱 보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게 XT에다가 샘플링 하면은 X의 ST라고 하는데 XST는 XT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sum에 델타의 T-NTS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건 타임 도메인이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보면은 쭉 보면은 주파수 프리퀀시에서 뭐 XF를 샘플링을 한다. 그러면은 XSF는 아까 했지만 어떻게 XF에다가 컨볼루션에 어떻게 위에 거 1 over t에 sum의 델타의 F-N FS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고? 1 over ts에 1 over t에 sum의 X의 F-N FS 이렇게 되거든. 그 샘플링 한 거 이렇게 된다. 이게 뭐 똑같은 얘기야.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샘플링 한 것처럼 보이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근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시그널, 이건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이건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이거는 이제 샘플된 시그널이지. 샘플드 시그널. 날에 이제 요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오리지널 시그널 만약 이렇게 아까 우리가처럼 삼각편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여기서 주파수 도메인 이렇게 되는 게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이 프리퀀시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뭐 물론 이거보다 더 있어야 돼. 근데 요거하고 샘플된 시그널하고 주파수 도메인하고 보면은 이게 FS마다 물론 NLSing이 발생 안 해야 돼. 그거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1번 오리지널 시그널의 주파수하고 1번하고 샘플된 시그널하고 딱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딱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 나는 거야. 1과 2는 다르다. 뭐 어떤 측면에 다른 거야? 첫 번째로 어떻게 이게 만약 앰플리튜드가 1번이 1이라면은 여기 앰플리튜드는 뭐가 되겠어? 1 over t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어떻게 앰플리튜드가 다르다. 이 앰플리튜드가 달라. 근데 앰플리튜드가 다른 거는 굉장히 뭐 극복하기 쉽다고. 왜냐하면 2번에서 2번에다가 곱하기 t 해주면 되거든. 곱하기 t 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거라고. 곱하기 t 해주는 거는 뭐 그냥 곱하기 t만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점이 아니라고. 저 중요한 거는 뭐냐? 두 번째로 뭐냐? 2번이 반복된다는 거야. TS마다, FS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야. 이 FS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 샘플된 시그널로부터 이거 오리지널 시그널을 복원하려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걸 만들어내려고 그런다고. 타임 도메인에서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 선을 연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근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거 보니까 2번하고 2번으로부터 1번을 만들어내야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첫 번째로 T를 먼저 곱해주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FS마다 반복되니까 어떻게 잘라주면 된다고. 어떻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잘라주고 이러면 잘라주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랑 똑같네. 먼저 T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라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T 렉탱귤러 이 B부터 이 맥시멈 FM이라고 합시다. FM의 F를
통과시킨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 t는 곱해주는 게 이게 t가 이 앰플리튜드가 t를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렉탱귤러 이걸 이 잘라낸다라는 건 그 렉탱귤러랑 곱한다는 얘기니까 이 fm 요게 fm이라면 fm 마이너스 fm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뭐 하나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원래 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파수 도메인이 똑같기 때문에 같다고. 프리에 트랜스폼이 1대1 매핑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걸 해서 보니까 T 렉탱귤러를 통과시킨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이게 XSF를 이렇게 할 수 있다. 보고 난다라는 건 XSF를 뭘 한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T 렉탱귤러 F에 EFM을 통과시킨다. 이거 곱하기 되겠지. 이걸 통과시킨다. 이걸 곱하기를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이걸 원래 거가 XF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다시 또 거꾸로 XST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컨볼루션에 이게 ET의 FM에다가 그 다음에 sync EFMT를 컨볼루션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게 컨볼루션 해주면 뭐가 나오겠어? XT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된다. 그게 똑같은 말이야. 이게 위에 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본 거고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이고 이거는 프리퀀시 도메인이고 이거는 타임 도메인이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신호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야. 리컨스트럭션.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싱크 펑션처럼 요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싱크 펑션을 곱해주는 이 아이디얼 로피스 필터를 곱해해 준다. 그래서 이게 샘플된 시그널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의미를 분석해 보면은 요게 HT가 요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싱크 펑션이 되는데 그래서 요 점 이 샘플된 시그널 여기에다가 각각에다가 이렇게 각각 요 샘플된 시그널에다 뭐 한다고 결국 싱크 펑션을 컨볼루션 한다. 싱크 펑션을 컨볼루션 한다. 각각 이게 임펄스니까 임펄스에다 싱크 펑션 컨볼루션 하니까 각각에다가 요 샘플된 시그널에다가 각각 싱크 펑션을 입혀 주어서 대주면은 원래 신호가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나면 대단한 건데 이걸 깨달으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뭐 이거 얼마나 알란지는 모르겠다. 근데 뭐 이거 알면 좋긴 한데 뭐 이게 뭐 우리 DSP 하는 데는 그렇게까지는 뭐 연관이 없긴 한데 뭐 이 비슷한 것들이 쓰긴 쓰여.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내가 뭐 시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오늘 뭐 거의 끝났네. 그래서 보면은 그 숙제를 뭐 끝나고 나면 늘 숙제가 있으니까 이게 요렇게 해서 보내. 이게 숙제 제목을 이게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했더니 막 이상하게 보내더라고. 요렇게 해서 보내고 이 대괄호를 하고 DSP 이렇게 뭐 디지털 신호 처리라고 부르면 너무 많으니까 DSP라고 적고 그 다음에 뭐 숙제 뭐 했듯이 0310에 대한 숙제라고 그 다음에 뭐 하이픈 끊고 그 다음에 학번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적고 요렇게 적었어요. 제목을 요렇게 적어서 보내라고. 이렇게 적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영장이 푼 거 뭐 오늘 하는 건 아까 내가 뭐 풀으라고 한 것도 있잖아. 여기 뭐야? 요 페이지 22페이지 요걸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걸 한 거 이제 뭐 더 중요한 것들은 이 샘플링인데 샘플링에 대해서 이 정리하는 거 샘플링 정리 이 샘플링 정리하라는 건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래서 이게 샘플링 세어리 왜 FS가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뭐 이 리컨스트럭션 어떻게 하는지 이 정리 이렇게 요 세 가지 정도 해서 근데 숙제를 할 때 내가 좀 이렇게 팁을 주면은 너무 간단하게 풀면은 내가 볼 때 성의가 없어가지고 점수를 웬만하면 아무리 맞아도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 그래도 좀 성의를 좀 보이라고 그래야지 내가 뭐 점수 줄 거 아니야. 뭐 내가 볼 때는 사실 거의 내 생각에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희박해.
그럼 이 지금 숙제하고 있는 게 30%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개로 분산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숙제도 좀 잘 해야 돼. 이거 뭐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점수 받기 힘들어. 내가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게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이 정도로 합시다.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